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어제에 이어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며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해서 종목당 50억 원이면 굳이 더 낮출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세수 결손이 약 3천억 원에 불과하고 또 증시가 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하되 최종 결론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방안은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일 뿐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상법 개정 논의는 기업 전체가 아니라 일부 악덕 지배주주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이미 선반영된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SOFC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에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차세대 전력원으로 연료전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은 SOFC가 설치도 빠르고 현장에서 바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온사이트 발전원으로서 경쟁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도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가 관련 모멘텀으로 15% 가까이 급등했는데 국내에서는 오늘 두산퓨얼셀, 한선엔지니어링 그리고 범한퓨얼셀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 변동성이 컸던 조선주입니다. 오늘 쾌청한 한을 보이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은 조선주 가운데서도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며 업종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이 외에도 조선기자재 종목 중에서는 오늘은 피팅과 밸브를 제조하는 태광과 동방선기 같은 종목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반도체주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오라클이 실적 기대치를 밑돌았음에도 클라우드 부문 수익 급증과 또 오픈 AI, 메타 등 주요 기업과의 계약 소식을 공개하며 주가가 폭등했는데요. 이 훈풍 속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TSMC가 상승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강세 보였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MLCC 관련주에도 이 오라클과 오픈 AI의 대형 AI 인프라 계약 속에서 국내에서 오라클의 MLCC를 납품하는 코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다른 MLCC 관련주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방산주도 맑은 날씨 연출하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 있던 하마스 지도부를 공습한 데 이어 폴란드 정부도 러시아가 자국 영공을 19차례 침범한 드론 가운데 3대에서 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방산주, 특히 드론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주에도 산들바람 이어지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발표했는데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4대 분야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며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에 50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에 전선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전선주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특징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도 날씨 보시면 신고가를 기록했던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오늘 8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31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고성능 모바일 낸드 공급 소식도 주가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목표 주가 줄 상향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전 사업부가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고 또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특히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전망과 함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LG전자를 넘어선 점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날씨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부품사 코칩인데요. 오늘 코칩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미국 오라클과 이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 코칩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MLCC를 납품하는 협력사로 이번 계약 수혜 기대감에 오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인데요. 맑은 햇살 비치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오롱이 이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하면서 지배구조가 단순해지고 또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건데요. BMW와 아우디 등 수입차 유통에 이어 중고차 자체 브랜드 확장까지 사업 재편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에 오늘 투심이 몰리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 9월 11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가 태물린 원전의 발전 기기를 공급합니다. 이는 지난 6월 두코반이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이은 성과로 계약 규모는 약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태물린 원전은 체코 최대 원전으로 현재 운용 중인 발전기의 노후화로 교체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두산스코다파워가 발전기를 공급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두코반이 원전 수주에 이어 한국이 체코에서 두 번째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반이 원전 5, 6호기 건설에 이어 태물린 원전 3, 4호기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팀코리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업계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의 수주액이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인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뿐 아니라 중동과 루마니아 등 해외 원전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해 소형 모듈 원자로 핵심 기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462메가와트 SMR 사업이 확정될 경우 원자로 모듈을 제작 공급할 예정입니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국내 증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연 이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3,344포인트를 터치해냈습니다. 다만 오전장에서 상승폭 줄여가는 움직임도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이 있었죠.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사실상 국회에 맡기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우선 시장에서는 세론이 나오는 듯도 했습니다. 다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오후장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연일틀 좋은 소식들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세론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코스피 많이 사들이고 있는 듯한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여전히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트렌드, 상승 추세 이런 것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계속 제가 이제 그 이데일리 TV에서 시장이 좀 강하다, 강세장이다라는 점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언급드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외국인들의 수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조방원전의 순환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투자자들이 원했던 얘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실망 매물들이 다소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시간대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10% 정도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언급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이제 밑에서 해야 될 언급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대통령 말은 거의 뭐
법과 관련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든지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조직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결국 그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50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양도세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정부에서는 별로 50억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지만 그래도 시장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우회적인 설명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결국 시장이 이겼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다시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에서 얘기하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시장 얘기도 들어야 되고 국회 얘기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제 몇몇 업종들 같은 경우는 미국발 또 긍정적인 이슈, 뉴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앵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증권가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리포트를 써내고 있어요.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가가 싸다라든지 밸류가 낮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좀 잘 느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의 리포트가 너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참조를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 데 대한 중요한 설명, 이유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만약에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없었다. 그러면 그 종목은 잘 안 오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리포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들 역설적으로 보시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장 여전히 상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더해지면서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들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데일리 하스닥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하스닥 첫 번째 테마는요. 조선입니다. 오늘 조선주들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HD한국, 조선해양을 중심으로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반면에 하나오션과 그간 강했던 중소형 조선사들,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주도 섹터 안에서도 차별화 움직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기자재 확인되는데요. 정부가 최근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발주를 앞두고 이 MRO 관련한 사업에 내년도에 50억 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보시죠. 남북협력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오늘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경색되어 있지만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조선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방원전 이렇게 여전히 주도주로 강하다라고 앞서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주도주로 여전히 살아있는 조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종목별로 향방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주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존 주도주 중에서 가장 강했던 건 하나오션이었었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오션은 여러 가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이 다소 조금 주춤한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오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우리가 정부 정책에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마스카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정책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그런 바로미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 마스카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국내의 개별 이슈를 어떻게 소화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에 주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서 뒤에도 언급하겠습니다만 조선 기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간의 이제 협상, 근데 관세 협정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 이거는 다른 나라랑 좀 다른 차별성이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한 축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장 모멘텀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에 대한 관심, 물론 조방 원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조금 다시 또 뉴스가 나오는 부분들 오늘은 조금 대통령께서 약간 뜨뜻미지근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조방전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으로 좀 전력기기라 전선 쪽으로 바꿔서 보게 된다면 여전히 순환매가 돌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주 쪽에 순환매가 좀 강하고 빠르게 각각의 이슈를 몰이를 하면서 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좀 돌고 있는 시장 흐름인 것 같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련주들 좀 짚어봐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삼성중공업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계속해서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하나오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주들을 좀 본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그 군함 건조 능력이 없는 삼성중공업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크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삼성중공업이 3사 중에서 그렇게 실적 모멘텀이 그렇게 강했던 업종이 기업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의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실적보다는 MRO라든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오션이 먼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그룹주들이 올랐죠. 하지만 실적이 안 좋았었던 것들이 역설적으로 주가가 낮았었던 부분들이고 이제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시장에 있어서 주도주로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앵커도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증권가에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상태죠. 자,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냥 지켜보자라는 얘기는 흔히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되게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것처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일단 조합은 무조건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외에는 기다렸다 산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거를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네. 사긴 사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아니면 몇 프로 빠지면 로스컷을 걸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매 원칙을 지키고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에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만약에 안 사셨다라면 지금은 껄껄껄 주식이 돼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선뜻 우리가 로스컷을 걸지 않으면 항상 그런 주식은 껄껄껄 그리고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물리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주가 조정받을 때 사면 물려버리는 이런 반복 행태를 잘 벗어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HD 현대그룹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이죠. 따라서 이것은 꼭 담궈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5에서 10% 정도는 담궈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마스카 프로젝트의 수주 모멘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것은 HJ중공업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HJ중공업 같은 경우 시장에 있어서 어제도 굉장히 좀 강했고 오늘은 뭐 한 1% 정도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겁니다. 어제 그렇게 강세를 나타내고 오늘 한 1%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면 엄청나게 강한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오늘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제 사신 분들이 지금은 별로 팔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유 전략입니다. 보유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HJ중공업 같은 경우 아직은 우리가 하락 변동성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HJ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신규 진입도 가능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기자재 가져와 주셨는데요. 뭐 정부에서 좀 발표들이 있었죠. 지원 사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또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중소조선사들도 MRO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 지원, 그다음에 네. 자금 지원,
그다음에 이제 야드를 빌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면서 얼마 전서부터도 계속 이제 조선기자재 쪽들이 강했었습니다만 더욱더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부품주들, 중소형 부품사들 아니면 협력업체들이 강한 것들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조선기자재가 당연히 1등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조선기자재 업종에서도 섹터 내에서도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조선기자재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반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업종 내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은 그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갖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충분히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기자재의 경우에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진 않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접근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여전히 빠른 순환매 돌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섹터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CP 시스템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가 한 가지 나왔죠. 이제 국내 조선사들에서 이제 셔틀 탱크선 케이블 체인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있어서 강한 흐름들이 좀 나왔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좀 올랐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주선 기자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개별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케이프인데요. 케이프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이후에 강한 주가 상승 흐름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조선기자재단에 보면 굉장히 좀 작은 주식들인데 네. 시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시세를 좀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의 접근 충분히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동방성기입니다. 동방성기 같은 종목도 오늘 조선기자재단에 있어서 나름대로 강한 퍼포먼스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도 이제 9% 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업종 내 순환매가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관련주들은요. CP 시스템, 케이프, 동방성기 가져와 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마 살펴보시죠. 세 번째는 남북협력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 새롭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네.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그것만 봤었는데 시장은 또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이제 긴장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한 이후에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그러니까 역시 이제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이제 국민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다양한 주식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든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우리가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죠.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우리 대통령도 거기에 화답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에 대한 어떤 우리 정부의 모종의 역할론 이런 것들도 미국과 이제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어때? 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것들보다는 스윙 전략.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단기 매매랑 좀 다른 거죠. 스윙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기적으로 종목을 가져가면서 매매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으로서 접근. 그러니까 앞서 조선기자재는 이제 좀 호흡이 좀 빨라졌어요. 빨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가스관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조금은 약간의 텀을 두고 매매하는 방식도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북 협력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스윙 전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관련주 뭐 기존의 남북 경협주도 살펴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 좀 체크해 봐야 오늘 될까요? 이제 시장에 있어서 가장 움직인 것은 가스관 연결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협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북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본다면 이제 가스관 연결을 오늘 그 투자자들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동양 에스텍 같은 경우 이제 가스관 설치에 필요한 철강제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동양 에스텍 같은 경우가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끌어모으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동양 에스텍 같은 경우는 꼭 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가스관과 관련된 프로젝트들 여러 개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굳이 오늘 이슈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동양 에스텍 같은 어떤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세의 흐름들을 우리가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직까지 시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NK인데요. 기저귀 업종 중에서 오늘 가장 상승폭이 강한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기자재라든지 조선, 강관 이런 것들이 오늘 시세를 좀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NK 같은 경우도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뭐 2, 3일, 하루 이틀 이런 폭을 두고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시세와 수익을 챙기는 부분들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살아있고 장중 변동성이 높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DK락입니다. DK락 같은 경우도 남북 우리가 이제 가스관 연결 이런 부분들로서 현재로서 이제 그 하나의 테마로 묶이면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시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3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당일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전략들을 이용해서 잘 매매를 하신다라면 긍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남북협력 관련해서는 가스관 테마가 좀 주목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동양에스텍, NK, DK락 짚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추세 살아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중기적인 접근 유효하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의 귀국이 갑자기 지연된 이유,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단속 이후 이들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숙련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귀국시키지 말고 미국에 남겨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들이 미국 현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동시에 미국인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전세기로 곧장 귀국할 예정이던 일정이 하루 이상 늦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수갑 착용 문제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겁니다. 결국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 측과 협의하며 국민들이 지쳐있으니 먼저 귀국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일단 귀국 후 이들을 다시 미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오라클 공동 창업자 레리 앨리슨이 처음으로 세계 최고 부재에 올랐습니다. 81살인 앨리슨은 그동안 억만장자 순위에서 늘 상위권이었지만 이번에 드디어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라클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41%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 앨리슨의 자산은 단 하루 만에 1,010억 달러, 우리 돈 약 140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총 자산은 3,530억 달러, 약 545조 원에 달합니다. 덕분에 3,850억 달러를 가진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 부진 속에 약 300일 만에 선두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앨리슨은 현재 오라클 이사회 의장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로 재산 대부분을 오라클 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성장 기대감이 앞으로도 앨리슨의 자산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날카로운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오후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키워드는요. 연일 천장 뚫는 코스피 3,500피까지 가나? 네,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사실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3,500피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시장 흐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 물꼬가 좀 터지기 시작을 했죠.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뭐 일본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양도세라는 부분이 7월 말에 세제 개편에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한 달 반, 2달 동안 이런 그 박스핏 속에서 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제 해지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진작에 3,300을 돌파해 놓고 조금 숨구르기 하고 나서 이제 연말에 3,500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조금 딜레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양도세 기준 혼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 또 오늘은 또 오라클까지도 이러한 서프라이즈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AI 반도체의 어떤 고성장세,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부분이 민감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가 중심이 되면서 또 3,300포인트를 돌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지난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아이고 이거 9월은 또 전통적으로 약세 시장인데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 보이면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뭐 불과 영업일수로 따지면 10거래일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이 3조 원 넘는 이러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환경, 그리고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서 3,300포인트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3,300이 아니라 최소한도 올해까지는 한 3,500까지는 우리가 예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3,000에서부터 3,200까지의 이러한 어떠한 박스권의 움직임들, 그리고 사상 최고가 3,300을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항상 우리가 주가를 여러분들이 차트상으로도 보실 때도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되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아니라 이제 지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3,300이 이제 지지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돌파했다고 안착이 돼주면서 곧바로 3,500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 3,300을 지지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계속 있을 거라고요. 오늘도 장중에 내내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지만 일단은 3,300이 지지가 잘 돼야만 3,500을 가는데 이 3,500을 가기 위한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더 센 상법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과 의무, 특히 여기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소각 의무화 법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될 거냐가 중요합니다. 기존의 자사주를 매입한 부분을 뭐 6개월이냐 또는 1년이냐 유예를 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신규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자사주 매입은 당연히 소각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지금 뭐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의 안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어차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얘기들을 또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 양도세 기준을 완화시키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결국은 이 배당소득세를 관련돼서 분리과세하는 부분들. 네. 그런데 뭐 종합소득세하고 포함시키지 않아서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또 35%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듯한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최소한도 25% 이하로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따라서 찬바람이 불면 배당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돼준다면 3,500도 하반기에 충분히 연말장을 겨냥해서 갈 수 있는 요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왜 구금 사태가 빚어지고 뭐 승용공들이라고 하니까 더 있게 해라라는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글쎄요,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뭐합니다만은 이건 만행 아닙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네.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뭐 마스카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원전과 관련된 이런 어떤 정책적인 프로젝트가 잘 순항하는지 이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어떠한 그 방침들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원전주들의 어떤 상승 동력을 조금은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이것이 좀 안타깝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 쪽으로의 어떤 매기들이 조금은 주춤거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 3,3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주니까 어저께 기준으로 우리 PER이 15.18배입니다. 15배 이상 가는 이런 흐름들에 대한 부담도 또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뭐 22배, 24배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이 10배 이상 넘어가는 흐름들을 만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그나마라도 기존에 우리가 조방원전의 섹터들, 특히 이쪽들이 중심이 되면서 상당히 어떤 그 주가의 또 시장의 어떤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어떤 그 기업들 섹터들이 실적세가 하반기도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PER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일단은 오늘이야 뭐 만기라는 것 때문에 뭐 다음 월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기조가 9월 또 10월 달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3,500포인트가 의외로 쉽게 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3,300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지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현재 시장은 위쪽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최고가 경신 이후에는 3,300포인트가 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지만 시장 3,500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오늘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도 또 국회로 넘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한 부분들도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전략 확인해 보시죠.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여기에 반도체까지 순환매에 대응하자라고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확실히 여기 조방원에 이어서 반도체가 좀 추가적으로 붙은 것 같은데요. 간밤에도 이제 오라클 소식들 더해지면서 AI 관련주들이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완전히 주도주로 좀 편입시켜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 서브 주도주 아니냐 이런 흐름들이었는데 제가 기억을 하실지 몰라도 우리 시장이 뭐 3,500, 4,000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차 군단이 중심이 또 들어서야 됩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축인 반도체가 이게 일어섰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원전이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오히려 조방 원전과 반도체, 어차피 반도체 쪽과 전력은 뭐 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든가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은 이제 수주라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조선도 그렇고 또 전력도 그렇고 뭐 계속 조정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럽 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의 어떤 전력기기 수요 이러한 부분들 또 데이터 쪽이라든가 AI 쪽과 관련돼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인데 계속 이네들이 순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조선 갔다가 뭐 원전 갔다가 방산 또 전력 반도체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본다라면은 반도체가 가고 전력이 따라가고 조정을 보였던 방산 또 이제 원전과 조선이 조금은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또는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전략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가능하다라고 방산이든 전력이든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체리피킹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쪽들이 주도주로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삼성전자는요. 이 저항대를 빨리 가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1차 저항대는 78,000원이 됩니다. 지난번에 74,000원을 넘어갔다가 못 갔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74,000원, 5,000원을 돌파하면서 78,000원을 돌파해 주느냐가 중요하고 이제 SK하이닉스는요. 오히려 이 30만 원이라는 자리를 또다시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30만 원을 안착하기 위한 진통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잘 지지가 되는지를 보시면서 반도체 여타 관련주들 사실 반도체 소부장 쪽들 중에서는 이미 저점에서부터 8월 말 또는 8월 중순 이후에 뭐 따블나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숨고르기 하고 나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러한 이 4개, 5개 섹터들의 어떤 순환 흐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아까도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배당소득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돼서 여전히 이 정책적인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는 지주사라든가 뭐 금융주들 뭐 증권주 마찬가지죠. 이런 쪽들도 여러분들이 좀 편입을 하는 그런 어떤 타이밍을 잘 포착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반도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해내면서 기대감 좀 모아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이 지지와 또 돌파를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78,000원 돌파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30만 원 지지할지 여부도 잘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특징적인 종목 통해서 시장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 위치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 1월에 삼성전자가 96,800원 고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96층에 갇혔어요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021년 6월 달에 3,300을 넘어갔던 시장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2024년도 바로 7월 달이었죠. 작년 7월 달에 88,800원을 고점으로 하고선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수의 부담감이 오히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가 났는데 삼성전자 대신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낸 모습이에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 7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장대 음봉으로 무너진 자리 그리고 이
96,800원 이후에 돌파 시도를 해주었던 78,000원, 8만 원 라인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SK하이닉스가 30만 원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삼성전자가 8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1차 저항대가 78,000원이니까 그 자리가 돌파가 돼준다면 다시 한번 8만 원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2,500을 향해서 순항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삼성중공업은 또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2만 5천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도 다른 여타 조선주들이 흔들릴 때 직전 고점 또다시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조선주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숨고르게 해주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 거래도 없이 제반 이평선들 모아놓고 있을 때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죠. 이제는 또 짧게 이익 실현하시면서 기다렸다가 재매수하는 이러한 전략들, 나머지 섹터들도 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살펴본 HD현대일렉트릭 지난주에 또 체리픽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계속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체리픽할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어느 섹터 또 어떤 종목들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네, 순서상 조선 쪽들이 한번 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대표적인 HD 한국조선은 물론 뭐 HD 현대중공업의 뭐 울산조선소 파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건 뭐 노이즈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이라든가 HD 현대마린엔진, 한국카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의외로 또 2분기 실적들이 조금 미스가 난 그러한 어떠한 흐름들 속에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화장품 쪽도 여러분들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R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 토니모리 이렇게 가격대별로 또는 시총 큰 거 작은 것들 이렇게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있는 업종들 조선과 화장품으로 좀 가져와 주셨고요. 특히나 화장품의 경우에는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실적에 주목해서 반등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오늘 원픽, 체리픽 종목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코스맥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에 실적 미스로 인해서 일순간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3분기에 어떤 눈높이들이 이제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10월부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3분기 실적들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빨리 개선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을 비롯해서 이 글로벌 생산기지 1위 업체입니다. 총 생산 캐파가 26억 개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제품 믹스 속에서 활발하게 어떤 생산 능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글로벌 원 코스맥스 전략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더욱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코스맥스의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지난 6월 25일 날 28만 7천 원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재차 이격 조정을 아주 이쁘게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듯 했다가 결국 실적 미스로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락하고 나서 보통 저점이 어디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8만 8천 원을 기록해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이 12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단기 이평선들도 수렴을 시켜놨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최악의 경우를 가장하더라도 이 18만 8천 원은 최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2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탈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직전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요 24만 원, 요 저항대들이 좀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가 빨리 돌파 안착해주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 속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현재가 21만 5천 원부터 22만 원 사이 매수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코스맥스 같이 한번 챙겨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